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까요?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청년 하늘. 그는 시장 바닥에 쓰러진 낯선 노인을 외면하지 못하고 주머니 속 전 재산을 털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선행이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옵니다. 갑자기 나타나 하늘을 위협하는 낯선 사람들, 그리고 밝혀지는 노인의 놀라운 정체. 과연 노인이 남긴 낡은 쪽지 한 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가진 것 없는 청년의 진심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26살 김하늘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시렸지만 보일러를 틀 수는 없었어요. 지난달 고지서가 아직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찬물로 세수를 하고 낡은 패딩을 걸쳤어요. 첫 번째 알바는 새벽 5시부터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였죠. 얼어붙은 도로를 걸으며 하늘은 주머니에 손을 깊이 넣었습니다.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고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8시간을 서서 일하고 나면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곧바로 두 번째 알바 장소로 향했어요. 공사장 경비였습니다. 철판 위에 앉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6시까지 버텼습니다. 저녁에는 음식점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늘의 통장에는 3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월세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5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밀린 공과금까지 합치면 80만 원이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해도 돈은 늘 모자랐어요. 2년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3천만 원. 하늘은 대학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2천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10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공사장 경비를 마치고 하늘은 시장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음식점 알바 시간까지 30분이 남아 있었어요. 걸어가면 15분이면 됐습니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떡볶이 냄새와 튀김 기름 냄새가 뒤섞였어요. 좁은 골목 사이로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습기 찬 바닥에는 물기가 고여 있었어요.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비틀거리고 있었어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었고 손에는 빈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노인이 쓰러졌습니다. 하늘은 달려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쳤지만 하늘은 멈추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노인을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어요. 하늘은 노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천천히 노인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어디?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노인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하늘은 주머니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져온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었어요. 물 드세요. 노인이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의 절반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노인의 등을 받쳐줬어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돼.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하늘은 노인의 얼굴을 다시 살폈어요. 핏기가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노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몸이 가벼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어요. 같이 가요. 따뜻한 거 드셔야 해요. 하늘은 노인을 부축해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국밥집이 있었어요. 낡은 간판에 할매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늘은 노인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플라스틱 의자에 노인을 앉히고 하늘은 주인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둘, 아니요. 한 그릇이요. 할머니가 잠시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늘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5,000원권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비였어요.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하늘은 그릇을 노인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드세요. 노인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국물을 떠마셨어요. 눈가에 무언가 맺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이고 계속 먹었습니다. 하늘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시계를 보니 음식점 알바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늦으면 안 됐어요. 하지만 하늘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반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천천히 드세요. 저는 가봐야 해서. 노인이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름이 김하늘이요. 하늘. 고마워요, 하늘씨.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어요. 밖으로 나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국밥을 천천히 먹고 있었어요. 하늘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점까지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었어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하늘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국밥을 사주느라 저녁 식사비가 없었어요. 괜찮았습니다. 라면이라도 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하늘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저 할아버지는 집에 잘 돌아가셨을까? 어디서 주무실까? 가족은 있을까? 궁금했지만 하늘은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어요. 도시에는 그런 인연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편의점 근무를 마치고 하늘은 다시 시장 쪽으로 향했어요. 공사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제 그 국밥집 앞을 지나칠 때였어요. 시장 입구가 어수선했습니다. 검은색 차 3대가 골목 입구에 세워져 있었어요. 비싼 차였습니다. 하늘은 이런 차를 시장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5명쯤 됐어요. 모두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 안쪽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 했어요. 한 남자가 시장 상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혹시 75살쯤 되는 노인 보셨습니까? 작업복 입고 상자 나르는. 상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은데요. 어제 오후에 이 근처에서 쓰러졌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를 말하는 건가? 왜 정장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을까? 저 사람들은 누구지?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합니다. 회장님이 실종된 지 사흘째입니다. 회장. 하늘은 그 단어를 듣고 멈췄습니다. 회장? 어제 그 초라한 노인이? 혹시 같이 있던 젊은 남자 없었습니까?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20대 후반쯤 되는. 하늘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찾고 있을까? 회장이라니. 하늘은 골목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인들에게 계속 질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공사장으로 향하며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가슴속이 불안했습니다. 어제 그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였을까? 왜 회장이라는 사람이 시장에서 혼자 상자를 나르고 있었을까? 왜 아무도 몰랐을까? 그리고 왜 지금 찾고 있을까?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관없어.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야. 다시는 마주칠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등을 타고 내려왔어요. 하늘은 옷깃을 여미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시장 쪽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그 소리를 들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공사장에서 일하며 계속 시장 쪽을 신경 썼어요. 검은 차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도 사라졌어요. 어쩌면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다시 시장을 지나갔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풍경이었어요. 떡볶이 냄새, 아주머니들의 흥정소리, 좁은 골목. 하늘은 안도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국밥집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왔어요. 하늘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장요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전 그 노인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구두가 반짝였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습니다. 노인의 뒤로 사람들이 줄지어 따라 나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어요. 5, 6, 7. 모두 고개를 숙이며 장요만의 옆을 지켰습니다. 회장님, 차가 준비됐습니다. 회장님. 하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요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늘씨. 장요만이 다가왔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일제히 따라 움직였어요. 하늘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하늘씨, 그동안 찾았습니다. 장요만의 목소리는 사흘 전과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떨림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혼란스러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줬어요. 국밥을 사줬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명함을 꺼내 하늘에게 건넸어요. 저는 효성그룹 비서실장 강태준입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셨습니다. 효성그룹. 하늘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재벌이었어요. 건설, 유통, 호텔, 방송. 손대지 않은 분야가 없었습니다. 신문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효성그룹이요? 네. 장요만 회장님이십니다. 하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노인이 재벌? 사흘 전 시장에서 상자를 나르던 할아버지가? 장요만이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씨 덕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점심이라도 같이 하시죠.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늘은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이 느껴졌어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커졌어요. 저 젊은이가 회장님을 도와줬다던데. 아니, 진짜 효성그룹 회장이야? 세상에. 하늘은 숨이 막혔습니다. 장요만이 차 쪽으로 손짓했어요. 가시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비틀거리며 차에 올랐어요. 검은색 대형 승용차였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장효만이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하늘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이 점점 멀어졌어요. 혼란스럽겠습니다. 장효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돌렸어요. 왜? 시장에 계셨어요? 장효만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기억을 잃었었습니다. 기억을 깨어나 보니 시장이었어요.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저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상자를 날랐죠. 배가 고팠고 몸이 아팠습니다. 하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효만이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국밥을 사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그게 당신이 떠나고 나서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누군가 나를 찾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비서실에서 찾아왔습니다. 차가 고급 음식점 앞에 멈췄습니다. 하늘은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음식점은 조용했습니다. 개인 룸이었어요. 장효만과 하늘, 둘만 앉았습니다. 비서들은 밖에서 대기했어요. 편히 드세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늘은 손을 댈 수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압니다.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장효만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늘도 천천히 따라했어요. 식사는 고요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로비가 소란스러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실종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비서들이 기자들을 막았어요.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하늘을 향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회장님을 구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어떤 관계이십니까? 장효만이 하늘을 가렸습니다. 이분은 나의 은인입니다. 플래시가 더 거세게 터졌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차에 오르는데 다른 차 한 대가 급하게 섰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내렸어요. 30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장효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세나, 유세나였습니다. 장효만의 손녀였어요. 세나는 하늘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이 사람이 할아버지를 구했다는? 그렇습니다. 웃기시네요. 세나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과 눈높이를 맞추고 냉소를 지었어요. 얼마 받을 생각이세요? 예. 국밥 한 그릇에 얼마를 바라시는지 궁금해서요. 하늘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 마세요. 다 똑같아요. 할아버지 옆에 붙어서 한탕하려는 거 아닌가요? 세나. 장효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세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모르시겠지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약한 모습 보이면 바로 달라붙죠. 꽃뱀들이에요. 하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정말 시장에서 알바나 하는 사람이 재벌 회장 구했다고요? 영화도 아니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뻔하잖아요.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중년 여성이 내렸어요. 52살쯤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차가웠어요. 박미정이었습니다. 장효만의 며느리였어요. 아버님, 미정이 장효만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병원 검사 예약이 잡혀 있어요. 병원? 사흘이나 기억을 잃으셨어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미정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도 해야 하고요. 혹시 모를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나는 괜찮아. 아버님, 지금 상태로는 회사 일을 보실 수 없습니다. 주주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하늘은 그 대화를 들으며 불안했어요. 세나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 사람 신원 조회는 했어요? 비서실장 강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당장 하세요. 정가는 없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다 조사하세요. 하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빚 2천만 원. 그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장효만이 하늘을 돌아봤습니다. 하늘 씨, 미안합니다. 오늘은 이만. 괜찮습니다. 하늘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습니까? 하늘은 망설였습니다. 세나가 비웃었어요. 연락처도 주고받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세나, 그만해. 왜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 사람 눈빛 보세요. 돈 냄새 맡은 거 뻔하잖아요. 하늘은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보겠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세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신 나타나지 마세요. 경고해요. 하늘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찔렀어요.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하늘을 쫓아왔어요. 이름이 뭡니까? 회장님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하늘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다른 번호였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은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골목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국밥 한 그릇 사준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였어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하늘 씨 맞으십니까? 저는 효성그룹 법무팀. 하늘은 문을 닫았습니다. 남자가 문을 두드렸어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합시다. 회장님과의 관계에 대해.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나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미정의 서류 봉투도 생각났어요. 왜 저렇게까지 나를 경계하는 걸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그냥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와준 것뿐인데. 하늘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밖에서 남자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밤이 길었습니다. 하늘은 잠들지 못했어요. 휴대전화는 꺼놨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아침 8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하늘은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김하늘 씨 계시면 문 좀 열어주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다가갔어요. 문구멍으로 밖을 봤습니다. 유세나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늘은 숨을 죽였습니다. 문 안 여시면 계속 기다릴 거예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하늘은 망설였습니다. 세나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러웠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세나가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박미정도 함께였어요. 둘 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하늘은 비켰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세나와 미정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좁은 원룸을 둘러봤어요. 생각보다 좁네요. 세나가 말했습니다.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앉으시죠. 미정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세나는 창가에 기댔어요. 하늘은 문 앞에 섰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심했죠. 세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당신을 칭찬하시더라고요. 착한 청년이라고. 그래서 왔어요. 제대로 감사를 표하려고. 세나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어요. 하늘에게 내밀었습니다. 2천만 원이에요. 하늘의 숨이 멎었습니다. 2천만 원. 빚과 똑같은 금액이었어요. 국밥 한 그릇 값치고는 많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원하세요. 받으세요. 하늘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요하잖아요. 빚 있다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세나가 미소를 지었어요. 조사했어요. 아버지 교통사고로 2천만 원 빚. 알바 3개 하면서 겨우 버티는 거 다 알아요. 그건 부끄러울 거 없어요. 어려운 사람 많아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받고 편하게 사세요.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 할아버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만나지도 말고요. 하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나가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상태가 안 좋으세요. 기억을 잃었던 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치매 초기 증세일 수 있어요. 그건 병원 검사 결과 나왔어요. 인지 기능 저하. 의사 선생님도 걱정하시더라고요. 미정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단서예요. 보시겠어요? 하늘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나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틀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2천만 원이면 빚 다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잖아요. 만약 안 받으시면? 미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거예요. 법적 조치요? 할아버지 상태가 안 좋은데 외부인이 접근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재산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저는 노리지 않았어요. 하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세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국밥 사준 게 순수한 선이었다고? 그건 기자들한테 이미 소문났어요. 가난한 청년이 재벌 회장 구했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순수한 선에? 아니면 계산된 접근? 하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정이 일어섰어요. 이틀이에요. 현명한 선택하세요. 둘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하늘은 책상 위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2천만 원. 빚을 갚을 수 있는 돈. 하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늘은 편의점 알바 중에 텔레비전을 봤어요. 효성그룹 장효만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최근 기억상실 증세를 보인 후 정밀 검사 결과 인지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전문 요양시설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화면에 장효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멍했습니다. 옆에는 세나와 미정이 서 있었어요. 가족들은 회장의 건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늘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건 아니었어요. 사흘 전 장효만은 멀쩡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대화도 나눴어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요양시설을 찾아갔습니다. 외곽에 있었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습니다. 정문에서 막혔습니다. 면회는 가족만 가능합니다. 저는 장효만 회장님의
가족이 아니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 단호했습니다. 하늘은 물러섰어요.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창문들이 보였어요. 어딘가에 장유만이 있을 거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김하늘 씨? 돌아보니 정장 입은 남자 둘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세나 이사님이 찾으세요. 저는 말을 끝내기 전에 남자 하나가 하늘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잠깐만 가시죠. 놓으세요. 하늘이 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남자가 반대편 팔을 잡았어요. 끌려갔습니다. 검은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태워졌어요. 문이 잠겼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30분쯤 달렸습니다. 공장지대였어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차가 한 건물 앞에 섰어요. 끌려 내렸습니다.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어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냉동 창고였어요. 여기서 좀 계세요. 이사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을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철문이 닫혔어요.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열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문을 두드렸어요. 손이 아팠습니다. 멈췄어요. 어둠이었습니다. 작은 창으로 희미한 빛만 들어왔어요. 바닥은 습했습니다. 쇠냄새가 났어요. 추웠습니다. 하늘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국밥 한 그릇 사준 게 잘못이었나? 쓰러진 할아버지를 도와준 게 죄였나?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점점 추워졌어요. 손끝이 시렸습니다. 하늘은 몸을 움츠렸어요. 창문을 살폈습니다. 너무 작았어요.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벽을 따라 걸었습니다. 구석에 팔레트가 쌓여 있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들도 있었습니다. 팔레트를 옮겼습니다. 무거웠어요. 천천히 쌓아 올렸습니다. 환풍구가 보였어요. 올라갔습니다. 팔레트가 흔들렸어요. 조심스럽게 균형을 잡았습니다. 환풍구 덮개를 밀었습니다. 녹슬어서 잘 안 열렸어요. 힘을 줬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덮개가 열렸습니다. 좁았습니다. 어깨가 겨우 들어갈 정도였어요. 하늘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기어 올라갔습니다. 몸이 끼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비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피부가 쓸렸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빛이 보였습니다. 밖이었습니다. 환풍구 끝이었어요. 하늘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밀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땅에 부딪혔어요. 등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밖이었어요. 자유였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어요. 공장 뒤편이었습니다. 담을 넘었어요. 뛰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몰랐습니다. 다리가 풀렸을 때 골목 구석에 쓰러졌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휴대전화는 없었어요. 빼앗긴 것 같았습니다. 지갑도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손에 잡혔습니다. 작은 종이였습니다. 냉동창고 바닥에서 주운 거였어요.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던 것 같았습니다. 펼쳤습니다. 낡은 메모지였어요.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시장 국밥집 주방 아래 세 번째 벽돌. 하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뒤집었습니다. 또 다른 글씨가 있었어요. 효만. 장효만의 글씨였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접었어요. 시장 국밥집. 그곳에 뭔가 있다는 말인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시장으로 가야 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시장은 정리되고 있었어요. 하늘은 골목 사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국밥집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뒷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방 창문이 있었어요.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하늘은 휴대전화 불빛이 없어서 더듬거렸어요. 벽을 따라 손을 움직였습니다. 벽돌이 만져졌어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벽돌이었습니다. 눌렀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뒤에 공간이 있었어요. 하늘은 손을 넣었습니다. 작은 상자가 만져졌습니다. 꺼냈습니다. 금속 상자였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장유만이 숨겨둔 거구나. 하늘은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떨렸어요. 이 안에 답이 있을까? 장유만이 왜 쫓겨났는지, 세나와 미정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하늘은 조용히 국밥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골목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어요. 상자를 열어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늘은 골목을 빠져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이었어요. 가로등 하나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물쇠가 문제였어요. 열쇠가 없었습니다. 돌멩이를 주었습니다. 자물쇠를 내려쳤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금속 소리가 울렸습니다. 자물쇠가 부러졌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오래된 종이였습니다. 하늘은 하나씩 꺼내봤어요. 주식 증서였습니다. 효성그룹 초기 설립 당시의 주식이었어요. 장유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분 60%,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유언장이었어요. 장유만의 친필이었습니다. 내 사후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한다. 효성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었어요. 작은 녹음기도 있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치매 초기예요. 서류의 도장만 받으면 끝이에요. 미정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의사는 섭외했어요. 진단서 나오면 법원 신청하고 한 달이면 후견인 지정될 거예요. 그럼 모든 재산이 우리 손에? 당연하죠. 할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쥐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왜 세나와 미정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장유만을 치매로 몰아 재산을 가로채려던 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하늘이 방해가 됐던 겁니다. 하늘은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어요. 갈 곳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효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임원들과 주주들이 모였어요. 기자들도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 세나와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장유만 전 회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경영권을 가족에게 이양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세나가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 효성그룹은 새로운.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하늘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차림이었어요.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하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틀며 나아갔어요. 무대를 향해 걸었습니다. 세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 누가 들여보냈어요? 하늘은 무대 앞까지 왔습니다. 손에 든 가방을 열었어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치매 초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나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건 조작이에요. 하늘은 계속 재생했습니다. 미정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한 달이면 후견인 지정될 거예요. 모든 재산이 우리 손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세나와 미정을 향했어요. 미정이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맥락이. 하늘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에 비쳤어요. 주식 증서였습니다. 장효만의 지분 60%, 그리고 유언장이었어요. 장효만 회장님은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3년 전에 이미 결정하셨어요. 세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우리 가족한테. 가족이라고요?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장효만이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등이 곧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장효만이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하늘 옆에 섰어요.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장효만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이 없었어요.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내 가족이 재산만 노린다는 걸. 그래서 시험했어요. 기억을 잃은 척하며 시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장효만이 계속 말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돈 없는 노인은 그저 투명 인간이었어요. 배가 고파도 쓰러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효만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 청년만 빼고요. 하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효만이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국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청년이 자기 저녁 식사비를 내줬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세나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장효만이 손을 들었어요. 세나, 미정, 당신들은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 했습니다. 이 청년을 협박하고 감금까지 했어요. 내 손녀와 며느리가.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녹음이 다 남아 있어요. 장효만이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오늘부로 유세나와 박미정을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법적 조치도 진행할 겁니다. 경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세나가 뒷걸음질 쳤어요. 할아버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효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나와 미정이 끌려나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효만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효성그룹의 모든 지분은 효성장학재단으로 이관됩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돕는 데 쓰일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효만은 고개를 숙였어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어요. 하늘도 나가려 했습니다. 하늘씨, 장효만이 불렀습니다. 하늘이 멈췄어요. 같이 저녁이나 하시죠. 저는 거절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감사를 못 드렸어요.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었어요. 시장 골목이었습니다. 작은 국수집이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와 낡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장요만과 하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국수가 나왔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장요만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늘도 따라 들었어요. 둘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국물 소리만 들렸어요. 하늘씨, 네, 고맙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요. 제 빚까지 다 갚아주시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살렸어요. 국밥 한 그릇인데요. 아닙니다. 장요만이 국수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음이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없을 때 건넨 따뜻함이었어요.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하늘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길 겁니다. 나는 이제 쉬려고요. 시장 구경이나 하면서요. 장요만이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가끔 같이 밥 먹어주세요. 혼자는 외로워서요. 그럼요. 그럼 가족이네요. 하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요만이 미소를 지었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통하니까. 그게 가족 아닐까요? 하늘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다시 국수를 먹었습니다. 골목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장사를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시장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떡볶이 냄새, 튀김 냄새, 국밥 냄새. 장요만이 국수를 다 비웠습니다. 하늘도 마지막 면을 먹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잘 먹었습니다. 장요만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빈 그릇을 들고 갔어요. 하늘씨, 내일도 올 수 있어요? 내일이요? 같이 산책이나 하고 싶어서요. 시장 구경하면서. 하늘이 웃었습니다. 좋아요. 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녁을 사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장요만과 하늘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나란히요. 추우면 국밥이나 먹을까요? 좋죠. 그럼 저번에 갔던 할매 국밥으로 가요. 네. 둘의 뒷모습이 골목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였어요. 돈도 명예도 피도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만든 가족이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걸어갔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함께